이 이야기는 제가 직접 작성한 대본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한 시대를 노래한 사람의 삶을 음악과 함께 담은 오디오북 다큐 시리즈 트로트 인생 다큐입니다. 일부 2021년 첫 정규 앨범 시작의 목소리 2021년 정동원은 첫 정규 앨범 그리움 아낌없이 주는 나무를 발표했다. 미스터 트롯으로 전국적인 인지도를 얻은 이후 그가 처음으로 내놓은 정규 음반이었다. 소년의 목소리로 부른 이 앨범은 단순한 트로트가 아니었다. 가창력뿐 아니라 곡 해석력과 감정선을 모두 담은 예술적 시도였다. 당시 그는 만 15세, 대부분의 또래가 교실 안에서 미래를 고민할 때 정동원은 이미 무대 위에서 한 세대의 감정을 노래하고 있었다. 잘 가요 내 사랑, 소녀, 소년을 만나다 등 그의 곡에는 유년기와 성장의 경계가 섬세하게 녹아 있었다. 노래 속에서 그는 여전히 소년이었지만 무대 위에서는 이미 어른들의 감정을 꿰뚫고 있었다. 이 앨범은 단순한 음악 활동을 넘어 정동원이라는 브랜드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그의 맑은 음색은 기존 트로트 팬층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젊은 세대에게는 트로트도 새로울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음악 평론가들은 그를 두고 전통과 신세대의 교차점이라 평가했다. 무대는 점점 커졌다. 방송 출연, 콘서트, 팬미팅이 이어지며 트로트 신동이라는 수식어가 자연스러워졌다. 하지만 그에게는 늘 한계라는 단어가 따라붙었다. 너무 빨리 성장했고 너무 일찍 스파트라이트를 받았다. 그 빛의 강도만큼 그림자도 짙어졌다. 2021년 말 정동원은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찾기 위해 트로트의 울타리를 넘어서는 실험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음악 장르의 경계를 허물고 싶다는 욕망, 나는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아티스트로 불리고 싶다는 다짐이 그를 새로운 길로 이끌었다. 그로부터 2년 뒤 그는 JD1이라는 부캐릭터를 만들어 완전히 다른 세계에 도전하게 된다. 하지만 그 변신의 여정이 시작되기 전 소년 정동원의 순수한 첫 목소리는 지금까지도 그의 음악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2021년의 앨범은 그가 어린 나이의 재능에서 예술로 말하는 아티스트로 이동하던 순간이었다. 그는 이때 이미 트로트의 미래를 향해 걷고 있었다. 2부 2023년 3월 첫 번째 그림자 16세의 선택 2023년 3월 23일 새벽 서울 동부 간선도로 군자교 인근 아무도 없는 도로 위를 한 대의 오토바이가 달리고 있었다. 그 운전자는 만 16세의 정동원이었다. 면허를 취득한 지 불과 이틀째. 변속기의 진동, 새벽 공기의 긴장감, 갓 면허증을 손에 쥔 청소년이 느꼈을 그 혼란스러운 설렘. 하지만 그 설렘은 오래가지 않았다. 순찰하던 경찰의 불빛이 오토바이를 비추고 그 순간 소년의 이름은 다시 뉴스로 향했다. 미성년 연예인 자동차 전용도로 주행 촉발. 새벽의 일이었지만 속보는 금세 퍼져나갔다. 이 사건의 본질은 단순한 위반이 아니었다. 면허를 딴 지 이틀 만에 대형 간선도로에 진입할 정도로 운전 환경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는 사실이었다. 소년의 판단 실수는 그의 유명세를 통해 곧바로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당시 대중의 반응은 둘로 갈렸다. 어린 나이니까 실수할 수 있다. 하지만 공인이라면 더 조심했어야 한다. 그의 이름은 칭찬과 기대 사이에서만 불리던 이름이었지만 그날만큼은 책임과 경계의 의미로 불렸다. 소속사는 자동차 전용도로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 해명은 논란을 가라앉히기엔 충분하지 않았다. 대중은 단순한 사과보다 청소년 아티스트에 대한 관리 부실을 먼저 지적했다. 소년의 실수는 어른들의 체계 속에서 더 크게 부풀려졌다. 하지만 이 사건이 그에게 남긴 건 비난보다도 더 무거운 기억이었다.
스스로도 성장의 순간에 저지른 실수, 그리고 그 실수가 다시 그의 커리어를 뒤흔들 날이 앞으로 찾아온다는 사실을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시기였다. 2023년에 이 그림자는 한동안 조용히 묻혀 있었다. 그는 다시 음악을 했고 팬들은 그의 성장을 응원했다. 그러나 시간은 기록을 잊지 않았다. 이 새벽의 사건은 2025년 그의 가장 큰 위기로 되살아나게 된다. 3부 2024년 북캐릭터 JD1의 탄생 두 번째 세계가 열리다. 2024년 정동원은 새로운 선택을 한다. 트로트 신동이라는 수식어 위에서 그는 더 이상 안주할 생각이 없었다. 오히려 가장 익숙한 이미지를 잠시 내려놓고 완전히 다른 두 번째 세계를 만들어낸다. 그 이름은 JD1. JD1은 단순한 북캐릭터가 아니었다. 정동원이 직접 설계한 AI 기반의 아티스트 페르소나. 감성의 정동원과 달리 JD1은 강한 비트, 현대적인 움직임, K-POP의 언어로 말하는 존재였다. 2024년 1월 JD1은 첫 디지털 싱글 후 MI로 등장한다. 카메라 앞에서 그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표정, 의상, 퍼포먼스. 팬들은 처음엔 놀랐지만 그 안에 숨겨져 있던 가능성을 곧바로 발견했다. 정동원이 아니라면 누가 이런 실험을 할 수 있을까? 이어 5월에는 ERR5R 455, 10월에는 레트로 감성의 책임져를 연달아 발표하며 JD1 세계관은 완전히 자리를 잡는다. 단순한 장르 실험을 넘어 트로트와 K-POP의 교차 지점을 개척하는 프로젝트가 되었다. 무대도 달라졌다. 그는 중앙대학교 축제, 부산 로컬 페스타 등 젊은 세대가 모인 무대에 JD1로 등장했다. 관객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정동원은 트로트의 정통성과 JD1의 트렌디함이라는 두 날개를 확보했다. 업계는 이 전략을 위험하지만 가장 창의적인 길이라 평가했다. 트로트의 틀을 깨지 않고도 지금 세대의 음악 언어로 확장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 JD1은 정동원의 음악적 야심을 보여주는 명확한 선언이었다. 그러나 이 변화의 시기에도 조용히 움직이고 있는 또 하나의 변수, 바로 2023년의 그림자가 있었다. JD1이 성장한 만큼 그 그림자 역시 더 큰 파도로 돌아오고 있었다. 2024년에 정동원은 새로운 세계를 만들고 있었지만 2025년 그 세계를 흔들 위기와 마주하게 된다. 사부 2025년 2월 1만 1010 컴백의 신호가 켜지자 2025년 2월 10일 정동원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 짧은 영상 하나가 업로드 된다. 제목은 숫자 5개, 1만 1010. 그 어떤 설명도 없었다. 자막도 해설도 없었다. 그저 스튜디오 안에서 정동원이 헤드폰을 쓰고 진지한 표정으로 노래를 녹음하는 장면이 짧게 스쳐 지나갈 뿐이었다. 하지만 팬들은 그 침묵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3년 만에 정규 앨범, 본업 가수 정동원의 귀환. 그는 드디어 돌아오고 있었다. 1만 1010이라는 숫자는 많은 추측을 불러일으켰다. 이진수인가, 암호인가, 상징인가. 정답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그 미스터리 자체가 이번 컴백의 방향을 더 또렷하게 드러냈다. JD1에서 얻은 트렌디한 감각, 정동원 본체의 감성적인 보컬, 그리고 이번 컴백을 관통하는 새로운 장르 결합, 1만 1010은 그 조합이 만들어낸 재부팅의 코드처럼 보였다. 그간의 시간은 쉬어간 시간이 아니었다. 정동원은 JDI 활동을 통해 EDM R&B 팝의 구조를 익히고 젊은 세대의 흐름을 체득했다. 그리고 2025년 정규 2집에서 그 실험의 결론을 내리려 하고 있었다. 업계는 이 티저를 보고 하나의 분명한 신호를 읽었다. 정동원이 돌아온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전과 다르다.
그의 노래는 소년의 목소리에서 청년의 목소리로 변했고 그의 무대는 전통 트로트의 틀에서 장르 혼합의 세계로 확장되고 있었다. 하지만 이 시점에는 아직 아무도 몰랐다. 3월 컴백의 환희가 지나가고 2025년 가을에 그의 커리어를 뒤흔드는 또 다른 사건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1만 1000시티즌은 정동원이 보여준 가장 순수한 예술의 신호였다. 빛나는 컴백의 초반부에서 모든 것은 완벽해 보였다. 오후 2025년 3월 정규 2집 두세 개가 만나는 순간 2025년 3월 정동원의 두 번째 정규 앨범이 드디어 세상에 공개되었다. 3년 만에 컴백, 그리고 JD1이라는 실험을 거친 뒤 정동원 본체로 돌아온 첫 무대였다. 이번 앨범은 처음부터 끝까지 두세 개의 결합이라는 메시지를 품고 있었다. JD1에서 다져온 비트 중심 구조, 그리고 정동원의 본래 강점인 감성적인 보컬, 그 두 성향이 서로 부딪히지 않고 하나의 새로운 사운드로 섞여 있었다. 팬들은 놀랐다. 이전의 정동원도 JD1도 아니었다. 2025년의 정동원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음악적 주체가 등장한 것이다. 무대에서 그는 더 이상 소년이 아니었다. 감정의 표현은 깊어졌고 음악적 해석은 성숙해졌다. JD1에서 배운 리듬 감각은 무대를 움직이는 방식도 변화시켰다. 조용했던 트로트 무대는 그의 손에서 젊은 감각으로 다시 태어났다. 이 시기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팬덤의 세대 확장이었다. 중장년층 팬들은 여전히 그의 감성 보컬에 열광했지만 젊은 세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중앙대학교 축제, 부산 로컬 페스타, JD1 활동의 여파가 정규 2집에서 그대로 반영된 셈이다. 정동원 노래 요즘 감성도 된다. 이런 반응이 실제로 나타났다. 스트리밍 수치도 뚜렷했다. 데이터 플랫폼에서는 앨범 발매 직후 스트리밍 곡선이 급상승하며 2025년 상반기 트로트 분야에서 가장 빠른 상승세를 기록했다. 정동원이라는 이름이 다시 업계 중심에 놓였다. 그러나 이 절정의 순간에도 수면 아래에서 움직이는 그림자가 있었다. 2023년의 새벽, 그 한 번의 실수는 잊히지 않고 있었다. 당시의 기록은 그대로 법적 절차 속에 남아 있었고 2025년 9월이 되면 그 기록은 다시 세상 앞에 드러나게 된다. 3월의 정규 2집은 정동원의 음악적 정점을 보여준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 곡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대 밖에서의 책임까지 함께 증명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었다. 6부 2025년 9월 잊힌 줄 알았던 새벽 다시 불이 붙다. 2025년 9월 11일 포털뉴스 헤드라인에 한 문장이 떠올랐다. 정동원 미성년 시절 교통법규 위반 사건 검찰 수사 재개. 이날 그의 이름은 음악이 아니라 두 해 전의 기록으로 다시 불렸다. 2023년 새벽 면허를 딴 지 이틀 만에 자동차 전용 도로를 오토바이로 주행했던 그 사건. 당시엔 단순한 논란으로 넘어가는 듯 보였지만 법적 절차는 완전히 끝나지 않은 채 남아 있었다. 그리고 2025년 9월 그 기록이 다시 꺼내졌다. 언론은 연속 보도를 이어갔다. 대중은 빠르게 반응했다. 정동원이 만든 음악적 성과보다 16세의 실수가 먼저 회자되기 시작했다. 정규 2집의 여운도 JD1로 확장한 새로운 팬덤도 이 순간에는 모두 멈춰버린 듯 했다. 제조사 사유는 사건의 법적 판단에 대한 보완 필요성. 표면적으로는 절차의 문제였지만 대중이 읽은 메시지는 달랐다. 그때의 일이 다시 판단받아야 한다. 이 소식은 트로트 팬덤과 K-POP 팬층 모두에게 충격이었다. 한쪽에서는 소년의 실수일 뿐이라 말했고, 다른 한쪽에서는 성인이 되기 전 공인의 책임을 강조했다.
감정과 이성, 관용과 책임 사이에서 여론은 갈라졌다. 특히 이 타이밍이 문제였다. 2025년은 그의 음악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변곡점이었다. 정규 2집으로 본업의 성숙을 증명했고 JD를 통해 신세대 팬덤까지 확장했다. 모든 것이 상승세였던 바로 그 시점에 이슈가 터졌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사건이 음악적 모멘텀을 정면으로 흔드는 변수라고 평가했다. 광고, 방송, 대학, 축제 등 정동원의 활동 스케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이 이슈는 그의 이미지 구조 자체를 건드렸다. 정동원은 오래도록 맑은 이미지, 바른 청년, 그리고 국민 손자의 상징성으로 사랑받아왔다. 이 이미지는 곧 브랜드였고, 브랜드는 시장의 신뢰로 연결됐다. 하지만 9월, 대중은 그 이미지에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그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검찰 수사 재개는 단순한 법적 절차가 아니라 정동원이 앞으로 감당해야 할 공인의 무게를 되돌아보게 만든 사건이었다. 이 시점에서 그는 두 가지를 모두 갖고 있었다. 무대 위에서 가장 빛나던 성취, 그리고 무대 밖에서 가장 무거운 시험. 7부 2025년 10월 대중의 시선, 신뢰의 시험대 위에서 2025년 10월 정동원의 이름은 다시 세상의 중심에 놓여 있었다. 하지만 이번엔 무대가 아니라 기사 속에서였다. 검찰 수사 재개 소식이 퍼져나간 지 한 달, 대중의 반응은 더욱 뚜렷하게 갈라지기 시작했다. 그의 소속사는 초보 운전자의 인지 미숙이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당시 그는 만 16세였고 면허를 취득한 지 이틀밖에 되지 않은 시점이었다는 설명이었다. 하지만 이해명은 이제 막 청년으로 성장하는 정동원이 감당해야 할 책임이라는 단어를 가볍게 만들지는 못했다. 2025년 10월의 여론은 단순한 비난과 옹호의 대결이 아니었다. 오히려 하나의 질문에 가까웠다. 정동원은 이 사건을 어떻게 마주할 것인가? 그를 오랫동안 지켜본 중장년층 팬들은 여전히 그를 믿었다. 그의 성실함, 꾸준함, 무대에서의 진정성이 그들의 신뢰를 지탱하고 있었다. 그러나 젊은 세대와 일반 대중은 공인의 책임을 더 엄격하게 요구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실수를 넘어 미성년 연예인의 법적 윤리적 경계를 다시 논의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광고와 미디어 업계는 예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정동원이 가진 브랜드 가치는 높았지만 공개적인 리스크 국면에서는 브랜드의 이미지가 언제든 흔들릴 수 있었다. 한 관계자는 이 상황을 활동이 가능하되 모든 선택에 신중함이 필수인 시기라고 평가했다. 정동원에게도 이 시기는 침묵과 대응 사이에서 가장 어려운 균형을 찾아야 하는 시기였다. 어떤 말을 해도 어떤 선택을 해도 대중의 해석은 갈릴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하나만은 분명했다. 2025년 10월의 이 순간은 그의 커리어에서 신뢰를 다시 세워야 하는 시점이었다. 팬덤 내부에서는 그의 책임 있는 행보를 바라는 목소리가 커졌다. 법적 절차가 끝난 후 공익활동이나 교통안전 캠페인에 참여하길 바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는 단순한 이미지 회복이 아니라 성장하는 아티스트가 사회와 다시 신뢰를 이어가는 방식이었다. 10월의 정동원은 과거의 실수와 현재의 책임 사이에 서 있었다. 무대 위에 빛이 잠시 흐려진 것 같아도 그의 음악은 멈추지 않았다. 이 시기를 어떻게 통과하느냐가 앞으로 5년 그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었다. 8부 2025년 말 회복의 문턱에서 다시 음악으로 2025년 말 한 해의 끝자락에서 정동원은 조용히 다음 무대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의 이름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진행형이었고 법적 판단도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였다. 하지만 그의 작업실은 멈추지 않았다. JD1 프로젝트도 본체의 음악도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움직였다. 정동원의 2025년은 확장과 위기가 동시에 존재한 해였다. 정규 2집으로 음악적 성숙을 보여줬고 JD1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했다. 젊은 세대에 다가가고 세대교차형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9월의 검찰 수사 재점화는 그 성취의 결을 흔드는 강한 바람이었다. 그럼에도 그는 무너지지 않았다. 음악적 활동은 중단되지 않았고 준비 중이던 공연 콘텐츠도 스케줄만 조정된 채 유지됐다. 이 선택은 분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나는 음악으로 증명하겠다. 팬덤 역시 그 곁을 지켰다. 커뮤니티 안에서는 정동원의 향후 행보에 대한 기대가 이어졌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면 책임 있는 행동으로 신뢰를 회복하길 바라는 현실적인 목소리도 함께 존재했다. 그 기대와 요구는 그가 더 성숙한 아티스트로 나아가야 한다는 하나의 방향성이 되었다. 또한 업계에서는 정동원의 장기적 성장 가능성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평가가 많았다. JD1의 글로벌 확장성, 트로트 기반에서 음악적 스펙트럼을 넓혀온 성장성, 팬덤의 견고함, 이 모든 요소가 그가 단기간 논란에만 머물지 않는 이유였다. 2025년 말에 정동원은 빛과 그림자를 모두 경험한 뒤 더 단단해진 모습으로 서 있었다. 소년에서 청년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누구나 마주할 수 있는 실수, 그리고 그 실수를 어떻게 극복하느냐는 아티스트에게 가장 중요한 자산이 된다. 그는 여전히 20세가 되지 않은 젊은 아티스트다. 하지만 그가 지나온 시간은 그 나이보다 훨씬 더 깊고 넓다. 이제 남은 건 음악으로 다시 자신을 증명하는 일뿐이다. 2026년이 시작되면 정동원은 또 다른 무대로 나아갈 것이다. 그의 성장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그의 세계는 지금도 확장되고 있으며 JD1과 본체의 두 축은 앞으로 더 큰 시너지를 만들어낼 것이다. 소년의 실수는 기록이지만 청년의 선택은 미래다. 그리고 정동원은 지금 자신의 미래를 다시 쓰고 있는 중이다.